자, 정말 살다 나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다 들어봅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윤석열 구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직위원이 못 버티고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재판을 이렇게 하다가 오늘 구형이다, 오늘 선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론이 길어져 가지고 그 날짜가 넘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마지막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결론이 다 그동안에 지금 6개월 가까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결론은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한마디 정말 마지막 말 정도를 덧보태는 거고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증거조사를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거는 법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이하상 변호사라고 김병현 전 장관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이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법정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라고 그들끼리도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또 너무 화가 나면 안 되는 게 그게 그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자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이걸로 해서 직위원 재판부를 믿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법적인 결론이 달라지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탄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쏟지 않고 우리도 냉정하고 치밀하게 저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임세현 부대변인님, 네. 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이제 2월 23일에가 그 사법부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 정기 인사가 있는데요. 이때 1심 선고가 나지 않게 되면 재판부가 이제 교체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수개월 또 더 지연되는 사항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법조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효율적 소송 지휘가 실종된 비정상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들의 수법에 말려 들어가거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고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재판부는 설 연휴 전후로 선고기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론으로 몰아붙여야죠. 사실 13일에는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 재판부에서요. 근데 이날도 아마도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이른바 침대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김용현 측의 이런 이른바 재판 필리버스터로 말해도 좀 사실 민망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인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재판 그냥 의도적 재판 지연인데 그걸 이미 한번 봤잖아요. 윤석열도 이미 봤기 때문에 당시 이제 8시간이라고 했지만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 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재판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특히나 우려가 되는 이 법원 정기 인사가 맞물리지 않도록 저는 압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자들은 작정을 하고 들어왔지요. 그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김용현 변호 맡은 이하상 또 다른 변호사들 이렇게 다 아예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변론이랍시고 그것을 읽는데 정말 왜 저렇게 읽지 할 정도로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 절대자가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이건 의도적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 아니 왜 그렇게 늦게 읽느냐 빨리 읽어라 그러니까 그 권우현 변호사가 있잖아요. 아, 내가 혀가 짧아가지고 빨리 읽으면 혀가 꼬여요. 그 말 할 때는 또 그렇게 짧게 안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혀 짧아도 읽을 수 있어요. 세상에 혀 짧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천천히 읽을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이래서 직위원 재판부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사법부의 무능이 부린 참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그 권위를 실종시켰습니까? 이 재판부의 권위를. 더군다나 이런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이라는 엄청난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그러한 재판이면 오히려 더 엄중하고 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봉숭아학당이 아니라 가족 오락관 그런 시기 아니었어요? 이렇게 피고인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15시간을 넘게 이런 짓을 한 것은 저는 재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죠.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를 이미 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가 된다라면 지금 뭐 7시간, 8시간을 가져왔지만 변호사님 이미 요지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낭독할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뭐 이 시간 고려해서 30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끊는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읽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빌미를 만들어냈고요. 그렇다고 저는 뭐든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도 오히려 시간 끌어서 우리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고 예. 자기들끼리도 여러분 지기현 믿지 마세요. 그 얘기를 또 거기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화는 나지만 화내고 있고 뭐 의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예. 이한상 변호사가 이자는 이따가 이제 들어보겠지만 임무를 완수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지난 금요일 그 결심 공판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민노총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진인데요. 특히 장관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와 신난다. 뭐 한밤중에 뭐 장난하듯이 그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장님. 이 사람들 눈에서 표정에서 어떤 공포심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총구를 민간인을 겨누는 군인을 저지해서 이게 뭐 BBC에 오고 가고 뭐 굉장히 영웅이 돼서 인터뷰를 한 부분을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범죄의 현장이고 이 사람은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군용물 탈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이제 일단 뭐 서증 조사라고 하더군요. 법률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서류로 돼 있는 증거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법정에서 재판에서는 특검에서 검찰에서 내놓는 것들을 그냥 그 서류로 정리해서 내놓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뭘 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류를 자 이거는 오늘 뭐 2026년 1월 12일자의 통신 기록입니다. 통신 기록에 뭐 양지열하고 저 지금 뭐 앵커님하고 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네요. 자, 이 자료 인정하죠? 라고 검찰에도 물어보고 변호인단에 피고인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증거 법원에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내지는 여기서 절대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 서류 써낸 사람들 다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물어볼지 말지 채택하는 건데 이런 과정은 마지막 재판에 열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이런 걸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을 그런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변호인단에서 자기들 의견이나 이런 걸 막 일일이 써온 거 몇 시간씩 막 이렇게 써온 걸 이걸 증거랍시고 자기 의견을 지금 엉뚱한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선포한 것이 미리 주변에 계획 같은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걸 알고 민노총이 신고도 하는 집회를 국회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경찰이 출동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재판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서 벌어지는 겁니다. 금요일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사형 구형해야 되겠지 이런 정도였지 구형을 못하고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요. 이은주님 과연 이진관 재판장이 주 재판관이었어도 그랬을까요? 직위원이 만만한 거죠. 모질이들끼리 잘한다 잘해. 이정희님 두 악인과 그 변호사들도 정말 최악의 재판. 직위원 그놈은 또 비위 맞춰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어제 금요일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직위원이 그렇게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하시고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 재판장이 이제 직위원한테 더 이상 어떤 품이나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재판장이 뭐가 그렇게 변호사들한테 죄송할 일이 많습니까? 그때도 죄송합니다. 아주 이 말을 입에 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직위원 모습 한번 보시죠. 오히려 지금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 싶어요. 제가 뭐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도 없고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참, 재판장이. 근데 자, 김기현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 게요. 저렇게 해서 하루 이틀 재판이 늦어지면 뭐가 유리하길래 저렇게 질질 끄는가? 난 그게 정말 궁금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냥 전 변호인단의 쇼맨십이라고 결국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1월 9일 날 구형을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무슨 뭐 점괘가 나야지. 그러니까요. 무속에서 지금 1월 9일 날만은 안 된다. 무조건 미뤄야 된다.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면 결국에는 그냥 변호인단에서 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선고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뭔가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었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못했던 바가 아니에요. 걱정은 많이 했어요. 전날 구형할 수 있을까 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12월 달, 11월 달을 한번 되돌려 보시죠. 그때 지규현 재판장이 윤석열, 김용현, 뭐 조지호, 노상원 등등의 재판을 빨리 병합해야 된다라고 일각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규현이 병합을 안 하고 계속 끄느냐. 근데 지규현은 나중에 그거 하면 된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병합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던 거였고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재판이었으면은 병합 금방 합니다. 한 30분이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깽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합이 저렇게 쉽게 될 리가 없을 건데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합을 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그 증거조사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거거든요. 증거조사 다시 해야 되는데 분명히 트집 잡고 오래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다. 그러니까 병합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외부에서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다가 지금 지규현 재판장이 막판에 병합을 하려다가 이렇게 탈이 난 거거든요. 그럼 지기현이가 감당도 못할 짓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순진한 거죠. 본인은 변호인단 보고 지금 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프로답지 못하게 재판을 운영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프로는 무슨 프로에 완전히 오락타게 보는 거죠. 아니 저 아까 그 변호인 여성 변호인이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그 김니미 변호사인가요? 김지민인가요? 김지미. 김니미인 줄 알았네요. 네, 하여튼 김지민, 네, 님이 아니고 지미 변호사가 참나 저는 정말 이딴 말을 어떻게 변호인이 저런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지. 한밤중에 장난하듯 국회 몰려와서 이런 사람 폭동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그날 다 기억 생생하게 하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장난으로 목숨 걸고 가가지고 벽에 가가지고 우리가 대치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저런 막말을 내버려 두는 지기현 판사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화나는 거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 보십시오. 졸았습니다. 거기서 잤어요. 잤어요. 그 얼마나 재판장이 만만하면 그 자리에서 그 엄중한 그 자리에서 좁니까? 사실 윤석열은 그날 구형이 된다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죽 재판장이 만만하고 그 법정이 만만했으면 거기서 조는 따위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헌정질서 파기한 이 내란죄라는 엄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 공판 내내 고개 떨구고 졸고 웃고 실수하고 삐죽삐죽거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국민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도 그리고 이번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참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냅두는 지기현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상당 부분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화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들어볼 가치도 없는 엉뚱한 황당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끼리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진짜 하다못해서 그날 계엄이
그 시민들이 몰려가서 이런 폭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자기들끼리 해가면서 또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 말에 국에 끄떡이는 그 대한민국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명이 한 줌 안 되는 그 극렬한 세력들끼리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각하가 이기는 거야 우리 대통령이 이기는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네. 지변이 한심하긴 하지만 가치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근데 양결 변호사님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자도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재판장이 그냥 안 놔두죠. 뭐 일어서 있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 나 몰라서 물어봐요. 보통은 혼나죠. 혼을 내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재판을 하지 않아요. 보통이라면 뭐 보통 재판 길게 해봤자 한두 시간이면 끝나니까 뭐 졸지는 않죠. 그 정도면. 저는 되게 재밌는 그런 댓글 같은 걸 봤는데요. 재판장에서 졸지 말고 그냥 영면하라라고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아니 원래 국회도요 방청석에 이렇게 일반인들 방청 가잖아요. 발도 못 고게 해요. 어디 신성한 국회에서 방청객이 감히 밑에서 자기들의 핸드폰 보고 난리 치는데 국회의원 저도 옛날에 그거 할 때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심지어 잠을 자 재판정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뭐 그리고 말도 정말 저렴하게 짝이 없죠. 재판 부장판사라고 하는 자가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카피를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분 못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차라리 그럼 준비된 다른 분이 조금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하시든지요. 네.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저희도 자료를 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순서가 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시나리오까지 어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그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못합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변호사님. 저희 하루 동안 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준비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 구한다고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쓰는 표현들도 그 재판부의 분위기 이런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게끔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그렇죠. 징징대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업자득이고 자초한 겁니다. 정말 저거 보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꼬였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산다류님, 지기현 지기쁘까 국민들이 보면서 정말 저렇게도 재판을 할 수 있구나. 근데요, 지금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까지 하대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다양한데 자기는 지기현을 좋게 본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재판을 받아봤는데 저렇게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렇게 포근하게 재판을 해주니까 이 피고인으로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좋아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죄 판결도 잘한대요. 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기현 재판장 입장에서는 일반 사건에선 그럴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나 일반 피고인은요. 하고 싶은 말, 꼭 필요한 말도 못 합니다. 일반 재판에서. 왜? 시간이 없어서. 재판장이 하루에 재판을 막 10개, 20개씩 잡아놔요. 그래 놓고 뭔 말만 하려고 하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내고 넘어갑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지기현 재판장 보세요. 그냥 뭐 필요 없는 말도 그냥 뚫린 입으로 다 말하는데 그냥 다 말하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마디도 못했던 그냥 일반의 피고인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런 재판장도 다 있구나 싶은 거죠. 근데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당연히 형사소송법이나 우리 헌법 원칙에 맞는 거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지기현 재판장이 왜 비판을 받느냐? 위험이 없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위험과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가면서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진짜 가족 오락관처럼 아무런 위험도 권위도 없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저게 도대체 예능 프로인가 아니면 내란 재판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